1860년대 이쪽 저쪽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 이전까지 서양의 예술을 갖다가 꽉자리 잡은 것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상하고 한쪽은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화 쪽 그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서양의 예술은 서양 예술뿐만 아니고요. 서양 사람들 삶 자체, 가치관을 이 가치관을 갖다가 형성하는 가장 큰 그 두 가지의 그 테마가 뭐냐면요. 하나는 뭐냐면 헬레니즘, 기독교. 하나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제가 오늘 서로 이야기하다도 알아들으세요. 자, 헬레니즘은 그리스 저쪽이죠.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저쪽이에요. 기독교죠. 그럼 헤브리육하는 뜻 자체가요. 큰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라크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것을요. 헤브리유라고 해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서양 사상은 이 두 상두마차가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헤브라이즘이 앞설 때가 있었고 때로는 헬레니즘이 좀 더 앞설 때가 있었는데 결국 현대 와서는 이 양자가요 서로 융합해서 같이 서양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중세 때는 헬레니즘이 별 빛을 못 봤죠. 그때는 기독교 사상이 아주 있는데 르네상스 때부터는 이제 서로 융합되기 시작하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요. 이 양쪽의 사상의 바탕이 된 서양의 예술관하고 제가 이쪽에서 말하는 말이 더 낫겠습니까? 서양의 예술관하고 동양의 예술관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동양은요, 서양은 적두철미하게요, 인간 중심적 예술관이에요. 동양은요, 자연 중심적 예술관이에요. 자, 그것이요, 잘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헤브라이즘, 기독교 사상하고 저쪽에요, 그리스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것을요, 가장 잘 드러내는, 앞으로 아마 제가 이 강의하면서 서양 그림학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지금 PPT가, 서양 미술사 PPT가 제가 한 7,000카드 정도예요. 저기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는요, 이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덜 졸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그림들은요, 최소한요, 100억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지금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 창조 그림 중에서요, 아담의 창조 그림인데, 아마 저것이요, 벽화지만요, 실제로 해서 경매에 넣었다면요, 아무리 안 받아도 얼마쯤요? 여러분, 모나리자 있죠? 다빈치 모나리자가 경매에 나왔다면 얼마쯤 갈까요? 우리 고미술 하시는 분들 얼마쯤 하면 사시겠나요? 10조. 스케일이 상당히 크신 분이네. 3조? 3조? 3조요? 최하에서 최상까지가 있거든요. 미니멈 4조, 최고 40조까지. 이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보는 그림들은요, 아무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찮게 보여도 최소한요, 500억대 이상의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기독교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경전이 뭐죠? 성경이죠, 성경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탁 뿌려박힌요, 그 의식의 핵심이 그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의 그거죠. 자, 여러분들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요, 서양 미술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크리스찬 기독교 쪽이에요.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기독교 성경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리고 불교 문화재도 해설했기 때문에요. 또 불교 문화재 할 때 또 불자 비슷하고
제가 좀 카멜레온 비슷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서양의 조각들이 신의 형상을 담은 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요, 이제 자연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 고기, 공중새, 가축, 모든 땅 위, 땅 아래, 땅 위, 그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요, 서양의 자연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서양에서 자연은요,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주인이 누구다요?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예술이라는 것도요, 결국 뭐냐 하면 인간 가치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술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술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죠. 사람 인풋, 머릿속에 들어오는 만큼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죠. 그래서요, 평상시에 가치관이 예술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독교 사상이 장태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그렇다 치자.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그리스 사상은 어떨까? 그리스 사상은요. 자, 여러분요, 여기 어서 오세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프로타고라스가요, 유명한 뭡니까? 소피스트죠. 유명한 소피스트인데, 괴변 철학자인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했거든요. 그 뜻이 뭡니까? 자, 우리요, 지금 보세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 문제이거죠. 그런데 서로 좀 얘기하고 묻고 하면 그것도 되게 싫어해요. 알아서 하시지 뭐 자꾸 물어서 하고 있잖아요. 귀찮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막 체면 문화예요. 내가 이런 걸 얘기해서 모르면요, 아이고 창피해. 그럼 창피할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요, 제가 좀 얘기하지만 다른 분야에 가면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요, 아마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락하는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 그냥 포괄적으로, 이게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면 참 좋은 게 틀렸다 소리를 못 하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이죠. 자, 예를 들면 A와 B와 관계가 어떨까요? 하면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응? 자, 여러분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자다, 자를 눌러라 그러죠. 자다. 인간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뭐요? 인간 만물의 척도란 거죠. 자, 그러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요. 가만히 있어서 잠깐만. 그죠?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말이요, 얼마나 인간한테는 편리하면서도요, 왜곡되기 쉬운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이야기는요, 인간의 주관이 객관적인 사실을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주관적 객관론이라고 해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객관적 주관론이죠. 우리가 주관을 가질 때 객관적 사실에 맞게 하는 게 이게 맞는데, 소피스트는 그걸 반대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든지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요.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선물을 줬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그만큼 인간의 가치관을요 최고로 삼아서 인간의 가치관이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요 잘못해버리면요 편견에 굉장히 들어가기 쉽고, 그래서요 상대적인 가치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상이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에서도 인간을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리스에서는 앞으로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리스에서는 누가 인간을 창조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 사람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요. 누굴까요? 바로 프로메테우스예요.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라는 작자예요. 그런데 그 프로메테우스도요 인간을 만들 때 무슨 형상대로 만드냐 하면요 자기 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스 신들도요 자기 스타일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요 조형미의 극치를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기독교하고 그리스하고요 양자를 갖다가 표현을 하면서 있어가지고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요 인간의 원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걸 위해서요 몸을 좀 가렸어요. 그런데 기독교 미술에서요 가장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나체를 했던 게 뭐냐면 아담과 이브예요. 왜냐? 그건 성경대로 해도 빨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에서는요 인간의 몸 자체를 갖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에요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들은 어때요? 옛날부터 나체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나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분요 남자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여자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요 왜 웃었습니까? 여자는 남자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 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남자 몸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럼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은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흔히 말로 그것이 달려있던 부분이 없고, 그래서요 남자 몸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서양 미술에서 누드의 시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들은 가급적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리스에서요 여자가 나체로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신일 경우 비너스, 아프로디테 있죠 비너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주 이 활기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요 그 그리스 조각을 보면 확실히 남자 몸이 좀 이쁘긴 이뻐요. 제 몸을 자세히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요, 서양은 철두철미하게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이 땅으로부터요, 흙을 조금 취해가지고, 성경도 그렇죠. 물을 붓고 이겨가지고 만들었는데, 신들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미론이에요. 몸만 던진 사람. 자, 그 남자들이 뭐 저 몸을 아름답다고 하면서 하고, 여자분들을 보니까요, 자기 남편분들이 저런 몸이면 좋겠습니까? 어때요? 너무
군사라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과요, 실제 스포츠에 있어가지고 기록이 잘 나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하면요, 저런 포즈로 원반을 던지면요, 10m 가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정작이요, 원반을 던질 때 사람 얼굴을 보면요, 엄청나게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일그러진 모습대로 그리면 우리 눈이 아름답겠습니까? 자, 여러분요, 미술과 음악의 차이가 뭡니까? 미술은 뭐예요? 미술은 뭐 때문에 미술합니까? 이미지. 이미지요? 근데 그 이미지인데요. 거기서 약간만 더 발전 한번 해보세요. 자, 미술은요, 공간을 아름답게, 공간 예술이에요. 음악은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즐겁게, 시간 예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술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요, 조형을 아름답게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눈을 즐겁게, 공간을 아름답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현대 미술을 보면요, 흉측하고 이상한 게 많죠. 왜 그랬을까요? 공간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개념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마존 토인들 봤나요? 그거 보면요, 턱을 쭉 잘라서 이렇게 흉물 나와 있죠? 아마존에 왜 그런 거 봤잖아요, 원시인들요? 자, 그리고 뭐, 이 코 같은 데 막 뚫어놓고 했죠.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요, 자다가 그런 여자가 옆에 누웠으면 기겁을 하겠죠. 그러나 아마존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요, 그게 미의 상징이에요. 미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상대적 미의 극치가 뭐냐면요, 소위 추의 미학하는 거예요. 추하다 하는 게 있죠. 추의 미학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이 틀릴 뿐이지, 본래 미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공간을 아름답게 해요. 음악은 뭐요? 시간을 즐겁게.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의 차이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술을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원반을 던지고 있죠. 원반 던지기 시초가 뭐죠? 이런 건 좀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원반 던지기 시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라는 게 있죠? 스포츠의 제일 시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원시인들 뭐 했어요? 창을 던져서 짐승을 잡았죠. 창 던지기, 활 쏘기. 지금은요, 그 활 쏘기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요, 원반 던지기의 시초는 뭘까요? 돌멩이 던지고 불도끼 같이. 돌도끼 선생님도 와일드하네. 자, 여러분요. 네? 다윗왕. 바위요? 다윗. 가위요? 다윗왕은 다윗, 물맷돌요. 자, 원반 던지기 시초는 뭐냐면 방패 던지기예요. 그럼 과거에 전쟁 칠 때요, 방패가 있어야 되죠. 방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려요. 이 정도 목소리가 안 듣기면은 지금은 들리는데 앞에 분들 상대로 말할 때 안 들려요. 여기가 뭔가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방면 소리가 시간이 울려가지고 응응응 이렇게 좀 들리는 거.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 발음이 부정확합니까? 네,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아니 여기가 반응 장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울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요, 제 목소리도 좀 울리지만요, 귀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앞에 앉으세요. 좀 앞에 앉으세요. 우리 저 김국애 선생님 앞에 앉아보세요. 제 목소리가 문제가 많습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가 저 벽에 한번 튀어서 저기 가고 앞에 있는 분들은 바로 들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럼 조금 더 올라가요. 마이크를 준비하면 돼도 원래 마이크 아니, 하면 마이크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아니, 거든요. 교수님 받아 쓰려고 하니까 그
작은 소리는 무슨 말씀인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선들은 앞으로 할게. 예, 천명이야. 죄송합니다. 여기요. 저 천으로 방송국처럼 둘러야 되겠네. 끝에만 좀 치거든. 자, 보세요. 자, 이제 뭐, 그건 지금 고쳐줬는 부분이니까요. 그,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 방패 던지기예요. 과거에 전해치고 방패를 들고 다니죠. 근데 네 가가 있어요.